복잡한 정책부터 실물 경제와 투자까지 눈여겨봐야 할 경제 이슈 깊이 있게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경제 읽기 경향신문 박병률 경제부장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요즘 가상화폐 투자하시는 분들은 FTX란 이름을 다 아실 것 같긴 한데요. 일단 가상화폐 거래소 FTX가 어떤 곳인지부터 설명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우리 국내에서도 아마 가상통화 거래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예. 우리 국내 보면 업비트라든가 빗썸, 코인원 이런 거래소들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것과 같은 가상통화 거래소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미국에서는 바이낸스에 이어서 두 번째로 큰 가상통화 거래소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규모가 세계에서도 봐도 이제 네 번째로 큰 그런 가상통화 거래소입니다. 이 FTX는 원래 MIT 출신의 샘 뱅크만 프라이드와 게리 왕이 2019년에 이렇게 설립한 어떻게 보면 좀 신생 가상통화 거래소입니다. 네. 근데 이 FTX는 코인 세계의 롤스로이스다 이런 말도 들었는데요. 근데 그 이유가 이제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이라든가, 예. 그리고 NBA 슈퍼스타 스테픈 커리 같은, 그리고 또 미국의 미식 축구 스타인 톰 브래디 같은 유명인들이 또 대거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주 이제 유명세를 폈던 이제 그런 가상통화 거래소였습니다. 그리고 이 FTX에서는 가상통화 관련된 또 파생 상품도 많이 다루고 있었는데요. 네. 이 가상통화 현물은 물론이고 선물, 그리고 또 레버리지 토큰도 판매를 했고, 또 심지어 테슬라나 아마존, 애플, 페이스북 같은 이런 주식도 토큰화돼서 거래가 됐습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유동성이 넘치는 그 틈을 타서 덩치를 아주 빠르게 키웠던 그런 좀 특징이 있는 그런 통화 거래소입니다. 근데 세계에서 네 번째로 큰 가상통화 거래소가 파산을 신청했어요. 네. 어디서부터 잘못된 겁니까? 네, 일단 FTX 그룹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네. 이 FTX 그룹은 크게 이제 가상통화 거래소인 FTX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가상 자산을 투자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알라메다라는 회사인데, 예. 이 두 회사가 양대 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FTX의 경우는 좀 독특한 게 FTT라는 코인을 발행을 합니다. 가상화폐 가상통화 거래소에서. 네, 예. 그렇습니다. 예, 가상통화 거래소에서 FTT라는 가상화폐를 이제 이렇게 발행을 하는데, 예. 이 고객의 입장에서는 현금 대신 이 코인으로 거래를 하게 되면 수수료라든가 그리고 예치를 할 때 좀 큰 혜택을 줍니다. 이번 사태로 FTX가 FTT를 이제 발행하면서 확보한 고객 자산 얼마인가 봤더니 모두 160억 달러, 그러니까 무려 22조 원이 돼 있었고요. 네. 사실 이 22조 원치만큼의 덩치가 바로 FTX 가상 거래소의 이제 자산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자산을 사실상 이제 굴리는 것이 또 알라메다였는데, 근데 문제는 이 알라메다의 대차 대조표를 딱 보니까, 예. 아까 말씀드렸던 FTX가 발행했던 FTT라는 가상통화, 예. 이게 너무 많이 있었다는 게 이제 발견이 된 겁니다. 알라메다의 자산이 146억 달러인데 이 중에서 FTT가 무려 36억 달러, 그러니까 이게 한 5조 원이치인데, 이 알라메다라는 자산을 이제 투자를 하는 이런 회사의 자산의 한 4분의 1 정도가 FTT라는, 그러니까 FTX라는 가상통화 거래소가 발행한 자기 자회사가 되겠죠. 예. 자회사에 이제 자산을 갖고 있다는 것이 이제 발견이 됐는데, 이제 이렇게 되면 알고 봤더니 FTX가 FTT를 발행하면 이거 알라메다라는 자기 자회사가 속속 사들였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예. 이렇게 되면 이제 사실상 이제 내부 거래가 되는 거죠. 네, 여기서 다시 한번 정리를 드리면 FTX가 FTT를 발행을 하고 이 관계사인 알라메다가 보유해서 갖고 있는 이런 구조인데, 예. 이 알라메다는 이 갖고 있는 FTT를 또 담보로 이 자금을 또 빌립니다. 그래서 또 공격적인 투자 사업에 나섰는데, 예. 이제 그러면서 예를 들면 미국에서 코인을 사서 값이 더 싼 비싼 나라에 파는 이런 차익거래도 했고요. 또 어떤 경우는 이제 가상자산 가격이 급락해서 어려워진 회사 같은 거를 인수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FTT라는 가상자산의 만약에 가치가 급락을 하게 되면, 네. 갑자기 이 알라메다라는 회사가 어려워지게 되는 거죠. 예. 네, 담보 가치가 확 줄어들기 때문에 전체 사업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이 취약한 구조가 되고요. 또 심지어 또 나중에 또 사고가 터지고 나서 봤더니 이 가상 거래소인 FTX가 또 이 알라메다라는 회사에 심지어 자신들이 갖고 있어야 되는 너도 나도 FTT를 청산하겠다고 이제 나서면서 이제 문제가 커지게 됐었는데요.
이게 이제 바로 이제 또 대규모 인출 사태로 이어집니다. 이제 심지어 이제 트위터에서는 서버가 작동할 때 빨리 자산을 빼라 이런 얘기가 도니까 이제 투자자들의 불안이 극심해졌고요. 예. 이러다 보니까 FTX에서 이 FTT가 아닌 다른 자산들도 이제 또 투자자들이 또 빼내기 시작한 겁니다. 예. 이 사태 전에 그 FTX가 갖고 있던 그 고객 자산이 이제 160억 달러, 그러니까 약 한 22조 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지금 와서 지금 FTX가 이제 결국 이제 파산 신청을 했는데요. 예. 보니까 실제로 FTX가 갖고 있는 돈은 10억 달러, 그러니까 1조 원밖에 안 갖고 있는 게 드러났고요. 그러면서 부채가 무려 90억 달러, 그러니까 13조 원의 부채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서 지금 논란이 커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FTX가 파산하는 과정에서 바이낸스가 개입했다는 얘기도 있던데요. 네. 이 FTX가 막 이렇게 흔들리기 시작하니까 예. 바이낸스도 이제 깜짝 놀란 겁니다. 예. 이거 잘못되면 가상통화 전체가 흔들릴 수 있겠다 싶어서 이제 바이낸스가 그러면 우리가 이 FTX 이 가상거래소를 우리가 인수하겠다. 네, 이렇게 이제 밝히면서 안정을 시켰는데 네. 그런데 이제 며칠 지나지 않아서 갑자기 FTX가 우리 이거 인수 못하겠다. 이렇게 또 다시 성명을 내버린 겁니다. 예. 이유가 뭐냐 했더니 이 고객 자금이 부실하게 관리된 데 대해서 미국 정부가 첫째 이제 조사에 나서고 있다. 예. 그래서 이거 인수하면 골치 아프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우리가 실사를 해보니까 야 이거 인수하기에는 부실이 너무 컸다. 이게 이제 그 공식적인 얘기인데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미 FTX가 흔들리고 있었고 FTX에 있던 많은 자산들이 바이낸스에 옮겨가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바이낸스가 돈을 주고 인수할 필요가 있었겠느냐. 그래서 일부러 이제 FTX가 이제 망하기를 좀 내버려뒀던 것 아니냐. 이런 지금 이제 음모론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이렇게 엎어버리니까 가상통화 시장은 완전히 이제 신뢰를 잃게 됐고요. 예.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게 하루에 그냥 10%씩 이제 급락을 해버린 겁니다. 결국 FTX는 파산 선언을 냈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니까 부실이 드러나고요. 지금 FTX 부채 규모도 지금 정확하게 안 알려져 있는데 작게는 100억 달러, 많게는 지금 500억 달러로 예상이 되는데 이게 우리 돈으로 하면 13조 원에서 66조 원 사이에 지금 부채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그날 이후에 계속해서 가상통화 지금 가격 급락하고 있고요. 비트코인, 이더리움은 뭐 지금 20% 가까이 지금 폭락을 하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크립토 윈터다. 그러니까 크립토 겨울이라는 지금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FTX가 발행했던 FTT 그러니까 이 가상통화의 가격은 지금 거의 뭐 폭락을 해가지고 거의 이제 휴지가 되어버렸고요. 그렇죠. 네, 이제 이런 와중에서 이 가상통화에 지속적으로 투자했던 투자자들이 지금 패닉에 빠지고 있고 지금 충격이 지금 큰 겁니다. 지금 다른 가상통화 거래소에도 불똥이 다 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지금 세계 10위 거래소 비트코크라는 회사가 있는데 네. 이 회사 그리고 20위권의 AAX라는 그러니까 코인마켓캡이라는 그러니까 코인마켓캡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20위권이 되는 AAX라는 이런 또 거래소가 있는데 여기서도 지금 이용자 출금을 한시 중단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이 출금 중단 사유 우리 각각 내부 사정에 따른 것이다라고 하지만 역시 이거 뭔가 문제가 있는 거다 이러면서 이제 이용자들이 지금 불신이 커지고 있고요. 예. 또 이 지금 이런 거래소들도 보면 다 지금 자체 코인을 발행하는 회사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동성에 지금 문제가 생긴 것 아니냐 이런 의심을 받고 있고 또 하나는 이 지금 사태가 커지다 보니까 이 거래소들끼리 자기들끼리 지금 자산을 돌려막겠다라는 지금 의혹도 나옵니다. 뭐 예를 들면 지금 크립토닷컴이라는 회사가 있고요. 또 게이트.io라는 또 회사가 있는데 요거 보니까 크립토닷컴이라는 회사가 4억 달러어치의 이더리움을 게이트.io로 전송을 하고 나중에 이 게이트.io라는 회사가 우리가 이만큼의 자산을 있다 공개를 했던 게 또 드러난 겁니다. 그러니까 저 A라는 회사에서 빌려서 B라는 회사에 돈을 넘기고 또 B라는 회사는 우리가 자산이 있다. 공개를 한 다음에 다시 A로 돌려주는 이런 지금 돌려막기를 하고 있어가지고 실제로는 거래소에 돈이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지금 의혹들이 커지다 보니까 네네. 전방위적으로 가상통화에 대한 불신들 지금 확산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상통화 시장의 충격은 뭐 굉장히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이게 경제 전반에 어떤 충격파를 던질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게 이제 과거 같으면 이 가상통화를 하는 쪽이 이제 소수다 보니까 큰 문제가 없다라고 봤는데 네. 일단 문제는 지금 이게 너무 이제 커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또 이 그냥 우리 일반적인 금융시장처럼 이제 규제가 없다 보니까 얼마만큼 투자가 되어 있는지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FTX의 부채가 얼마야 이것도 지금 모른다는 얘기죠. 지금 이미 FTX의 채권자만 하더라도 당초 예상보다 10배 많을 수 있다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원래 이제 FTX 쪽에서는 우리 채권자 한 10만 명이야 이렇게 했는데
지금 로이터통신에 따르니까 지금 100만 명이 있다. 이런 지금 얘기들이 나옵니다. 이랬을 경우에 이 투자자들 지금 100만 명의 투자자들이 지금 다 돈을 잃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몰리게 되다 보니까 불안감이 더 커지게 된 겁니다. 지금 근데 FTX에 돈을 빌려준 곳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쪽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겠어요? 맞습니다. 이게 그동안 이제 가상화폐 거래소 이 시장이 커지다 보니까 이 가상화폐 거래소에 또 돈을 빌려주는 그런 대부업계도 있었는데요. 예. 뭐 대표적으로 이제 제네시스 트레이딩이라는 곳인데 여기서도 지금 최근에 이제 신규 대출이나 환매 일시 중단하겠다 이렇게 또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큰 문제가 있는 건 아니지만 지금 유동성 위기가 좀 있어가지고 고객들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일단 뭐 환매, 대출 중단하겠다 했는데 근데 지금 이 또 제네시스 트레이딩이 지금 연결되어 있는 또 다른 회사들도 많거든요. 예. 이 제네시스 트레이딩을 이 매개로 해서 대출을 하든가 뭐 이자를 지급하든가 이런 지금 가상통화 거래소들도 지금 일제히 지금 자금 인출 지금 중단이 지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국내 가상통화 거래소 한 곳도 지금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고팍스라는 곳인데요. 예. 이 고팍스라는 곳은 이제 고파이라는 가상통화를 대체하면 여기에 이제 이자를 주는 이런 시스템이었는데, 예. 요게 지금 제네시스를 통해서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제네시스가 우리 모든 일체 거래 못하겠다라고 하니까, 예. 더 이상 이자를 줄 수가 없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또 고팍스에 또 위기가 또 닥칠 수 있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불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국내 거래소는 괜찮습니까? 네, 현재까지는 지금 국내 거래소는 문제가 없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우려했던 지금 코인런까지는 지금 벌어지지 않고 있는데, 하지만 지금 FTX 사태 이후에 지금 거래량이 20% 정도 지금 급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국내 거래소의 경우는 자체 발행한 지금 코인이 없고요. 예. 그리고 또 고객 예치금과 또 자기 자산이 분리돼 있다 이런 점을 강조를 하면서 해외와 우리는 지금 다르다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계속해서 연쇄적으로 연결이 되다 보면 우리 거래소까지 연결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 긴장의 끈을 늦출 수는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FTX 파산으로 국내 투자자가 좀 손해보는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요? 네, 지금 알려진 거는 한 10,000명 정도 투자자가 있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이 FTX 앱을 다운받은 사람은 한 5만 명 정도다 얘기를 하는데 예. 사실 이제 10,000명이면 그렇게 큰 규모는 크지 않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이제 간단치 않은 게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FTX의 유명인이라든가 그리고 실제 이제 어떤 금융사들이 투자를 지금 많이 해놓은 상태거든요. 네. 그 과거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바로 FTX에서 벌어진 이제 그 가격의 폭락도 문제고 또 동시에 지금 비트코인과 이더리움도 같이 폭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여기에 투자했던 또 다른 기관들이 물릴 수가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뭐 계속 연쇄 반응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어서 좀 예의주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경제일기 경향신문 박병률 경제부장이었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위기 가정들이 늘고 있습니다. 복지 사각지